고객님 3억 원 대출.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말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아들의 유골함이 들려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지난달 신청하신 3억 원 신용대출 말씀이십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억 원이라니. 잠깐만요. 제가 언제 신청했다고요? 지난달 15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고객님, 혹시 본인 명의 도용 의심되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장례식장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어요. 3억이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도 겨우 5천만 원이었는데요. 저는 장례식장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도윤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8배 청년. 도윤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은숙입니다. 올해 65살이고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도윤이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가남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삶이었어요. 손님이 없어도 빵을 구웠고 팔리지 않으면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도윤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어요. 대학은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고 졸업 후에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6개월 전쯤 도윤이가 제게 통장을 맡겨달라고 했어요. 엄마,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엄마 돈 좀 맡겨주시면 제가 불려드릴게요. 투자? 그게 뭔데? 부동산이에요. 확실한 정보 있거든요. 1년만 맡기시면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알았다. 엄마가 믿는다. 그렇게 저는 제 통장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그 후로 3개월 동안 도윤이는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투자 잘 되고 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라 찾아줄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을 기다렸을 때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안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유족분, 차량 화재로 인해 시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은 소지품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타다 남은 반지였어요. 은반지. 제가 도윤이 20살 생일 때 선물한 그 반지였습니다. 안쪽을 보니 도윤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게 제 아들 반지 맞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시신은? 제 아들이. 네,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울부짖었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너지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저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줄 걸.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아드님이 효자였다면서요. 어머니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말들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슬펐어요. 효자였던 아들.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아들.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3억 원 대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제 명의로 대출이 나올 수 있죠?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도윤이가 쓰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도윤이의 생일을 입력하자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건 충격적인 파일들이었습니다. 대출 서류, 투자 계약서,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 제 이름도 거기 있었어요. 정은숙 3억 원 신용대출 진행 중.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폴더를 더 열어봤어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각각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김영희 2억. 박철수 1억 5천. 최순자 8천만 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윤이가 사기를 쳤다는 걸. 총 피해액을 계산해보니 20억이 넘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이런 짓을 할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반지 복제품 제작 완료. 메모 파일이었어요. 은반지 3개 안쪽 각인 동일하게 제작. 만약을 위한 준비.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멈췄습니다. 반지를 복제했다고요? 그럼 제가 본 그 반지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설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도윤이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경찰도 확인했고 장례도 치렀잖아요. 저는 노트북을 끄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고객님, 현재 신용대출 3건에 카드론 2건이 있으시네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총액이 얼마죠? 4억 8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4억 8천만 원. 매월 상환액은 450만 원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이고요. 450만 원. 저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데요. 연체하시면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빵집으로 향했어요. 일주일 만에 문을 여는 가게였습니다.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제 명의로 4억 8천의 빚이 생겼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장님.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커피빵 2개 주세요. 아, 네. 저는 빵을 포장했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네. 장례 치르셨다면서요. 아드님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괜한 말했네요. 남자는 빵값을 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상한 전화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이상한 전화요? 대출이나 투자 관련해서요.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데요? 아니, 그냥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요. 남자는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명함에는 최기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저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도윤이가 없는 집. 저는 거실에 앉아 명함을 보고 또 봤습니다. 최기태.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한 것 같았어요. 어디서 본 이름인데. 저는 다시 도윤이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거기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기태 58세 피해액 5천만 원. 이 사람도 도윤이한테 당한 거였구나. 저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복수하려고 저를 찾아온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도와주려는 건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이는 죽었어요. 하지만 4억 8천의 빚은 제 몫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본 그 메모. 반지 복제품. 도윤아, 너 정말 죽은 거 맞니? 저는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엄마를 속인 거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거액의 빚, 그리고 의문투성이인 상황들. 저는 정은숙입니다. 사기 피해자이자 사기꾼의 어머니입니다. 아직은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지만요.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저를 속인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저 어제 빵집 사장인데요. 최기태 씨 맞으시죠? 아, 사장님.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어디 계세요? 빵집이요. 30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지금 제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30분 후 최기태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네. 저는 그를 가게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도윤 씨한테 당했어요. 2년 전에요. 알아요. 노트북에서 봤어요. 노트북이요? 네. 도윤이 노트북에 피해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거기 당신 이름도 있었어요. 최기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저도 5천만 원 날렸어요. 그럼 복수하려고 오신 건가요? 복수요? 아니에요. 최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왜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요? 사장님도 피해자시잖아요. 저처럼요. 최기태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2년 동안 도윤 씨를 추적했어요. 추적이요? 네. 그 애가 속한 조직까지 다 알아냈어요. 화면에는 조직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맨 위에는 장민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윤 씨가 속한 사기 조직이에요. 보스는 장민호라는 사람이고요. 조직이요? 네.
5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100억 넘게 사기쳤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이는 언제 들어간 거죠? 2년 전이요. 처음엔 피해자였어요. 피해자요. 네. 투자 사기에 당해서 3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그 빚 때문에 조직에 끌려 들어간 거죠. 최기태는 다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단순 심부름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었죠. 그럼 도윤이도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엔 달라졌어요. 최기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 씨는 이제 조직의 핵심 멤버예요. 스스로 선택한 거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이 그랬다니. 사장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도윤 씨 교통사고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왜요? 너무 깔끔해요. 시신도 확인 못할 정도로 탔고 신원 확인은 반지로만 했잖아요. 그게 이상한가요?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죽은 척하고 도망가는 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도윤이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최기태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도윤 씨 계좌 이체 내역이에요. 어떻게 구했어요? 제 나름의 방법이 있죠. 화면에는 거액의 송금 내역들이 있었어요. 김하영이라는 여자 앞으로 15억을 보냈어요. 15억이요? 네. 조직 돈을 빼돌린 거예요. 저는 놀라 최기태를 봤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요? 저는 어제 본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반지 복제품 제작. 최기태 씨, 저도 이상한 파일을 봤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에서 복사한 건데요. 파일을 열어 메모를 보여줬어요. 반지 복제품을 만들었대요. 3개나요. 최기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역시 도윤이가 살아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최기태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확인해 봐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김하영이라는 여자부터 찾아봐야 해요. 최기태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20대 중반의 예쁜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김하영이에요. 도윤 씨의 연인이자 공범이죠. 연인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윤이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다니. 네, 작년부터 사귀고 있어요. 이 여자를 찾으면 도윤 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찾죠? 제가 연락처를 알아볼게요. 최기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각오하세요. 만약 도윤 씨가 정말 살아있다면.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4억 8천 빚도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무슨 결정이요? 아들을 용서할 건지 아니면 복수할 건지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와 복수. 만약 도윤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확인부터 해봐요. 도윤이가 정말 살아있는지부터요. 알겠습니다. 최기태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몇 명 왔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빵을 팔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윤이 생각뿐이었어요. 살아있을까요, 정말로? 그날 저녁 최기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하영 연락처 구했습니다. 내일 만나보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떨렸어요.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도윤이가 살아있는지 정말 죽은 건지. 집으로 돌아와 저는 도윤이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도윤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트북, 펜, 수첩. 저는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니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영이 생일 -3월 15일. 방콕 항공권 알아보기. 반지 복제 맡기기. 저는 그 메모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도윤이가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걸. 죽은 척하고 도망가려고요. 도윤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넌 정말 엄마를 속인 거니? 하지만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김하영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도윤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요?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정 사진이 아직 거실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정말 죽은 거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살아있다면 넌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저는 정은숙입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도윤이가 정말로 살아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은숙이가 아닐 거예요. 복수를 준비하는 여자가 될 겁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기태가 알려준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 씨인가요? 네, 누구세요? 저는 도윤이 어머니입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있나요? 어머님, 저는 제발 만나주세요. 부탁이에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스타벅스로 와줄래요? 오후 3시에.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저는 빵집 문을 닫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하영이 와 있었어요. 사진보다 더 예뻤습니다.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 어머님? 네, 하영 씨죠? 네, 앉으세요. 저는 하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영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하영 씨, 도윤이 어디 있어요? 하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윤이 죽지 않았잖아요. 어머님, 도윤 오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장례도 치르셨고. 반지 복제품 만든 거 알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에서 찾았어요. 은반지 3개 복제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15억도 알아요. 당신 앞으로 보낸 거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하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윤이 어디 있어요? 하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사과는 됐고 어디 있는지나 말해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도윤 오빠가. 위험해요. 조직 사람들이 찾고 있거든요. 조직이요? 네. 도윤 오빠가 돈을 빼돌렸어요. 그걸 알게 되면.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어요. 정말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예요. 죽은 척하고 도망친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3일 동안 울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머님. 그런데 알고 보니 살아 있었어요. 제 명의로 4억 8천 빚을 만들고 도망친 거였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독촉장들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매달 450만 원씩 갚으래요. 제가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데요. 하영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당신들은 15억 들고 해외로 튈 거고 난 여기서 빚에 쫓기다 죽으라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난 어쩌라고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그만하고 도윤이 어디 있는지나 말해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도윤 오빠를 사랑해요. 그 사람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더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건 당신도 공범이에요. 15억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하영 앞에 밀어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도 잡혀가요. 알고 있어요?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에요. 저는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 씨, 제발 도와주세요. 도윤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안 돼요. 하영은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말할 수 없어요. 하영 씨. 하지만 하영은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있었어요. 실패했습니다. 하영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저는 최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하영이가 말 안 해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도윤 씨한테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무슨 방법이요? 직접 찾는 거죠. 어떻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CCTV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요. 최기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하영을 미행하면 도윤 씨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미행이요? 네. 하영이가 도윤 씨를 만나러 갈 테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기태 씨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저는 도윤이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여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도윤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위조 여권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여권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도윤이가 어디 있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새벽 4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누가 온 걸까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죽었다던 제 아들이 거기 서 있었어요. 엄마. 도윤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셨죠? 당연하시겠지만. 도윤이는 태연하게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저는 도윤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디 갔었니? 저는 도윤이를 꼭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제 손을 밀어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넌 죽은 줄 알았잖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윤아, 무슨 소리니? 말 그대로예요. 죽은 척해야 했거든요. 왜? 왜 그래야 했는데? 조직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뻔했어요. 도윤이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통사고 꾸몄죠. 시신도 구하고 반지도 바꿔 끼우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너 일부러 그런 거니? 네. 그럼 나한테는? 엄마도 속여야 했어요. 진짜처럼 보이려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울었던 게, 장례를 치른 게 전부 도윤이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말라고? 나 3일 동안 울었어. 내가 죽었다고.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이는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떠올렸어요. 4억 8천의 빚을. 도윤아, 그럼 그 대출은? 아, 그거요? 도윤이는 웃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거예요. 엄마 명의로요. 뭐라고? 필요했거든요. 도망치 돈이요. 저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4억 8천이나 되는 빚을 엄마 명의로? 네. 어차피 엄마 명의니까 엄마가 갚으시면 되죠. 이 미친놈아. 저는 도윤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엄마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빚까지 떠안겼어. 엄마 손 놔요. 안 놔. 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조직 돈 15억 빼돌렸어요. 들키면 전 죽어요. 그래서 엄마를 희생시킨 거야. 어쩔 수 없었잖아요. 도윤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휘청거렸어요. 엄마,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도윤아. 그리고 내일 출국해요. 하영이랑 방콕으로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날 버리고 가는 거니? 어차피 엄마는 늙으셨잖아요. 이제 얼마 못 사실 거면서요. 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거예요.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쾅.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까까지 느꼈던 기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분노뿐이었어요. 이 나쁜 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최기태 씨, 도윤이가 집에 왔어요.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제 눈앞에 있어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요.
저를 이용했어요. 일부러 죽은 척하고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출국한대요. 하영이랑 방콕으로요. 사장님,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왜요? 제가 직접 해결할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장님, 잘 생각하세요. 친아들인데. 친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이용하고 빚을 떠안기고 버리고 가는 게 친아들이 할 짓이에요. 최기태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도윤이의 방문을 받습니다. 저 안에서는 여행 가방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은숙입니다. 오늘 제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요. 내일 아침 도윤이가 출국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새벽 5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도윤이의 방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가방 싸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청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정말 신고해야 하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도윤이가 한 짓을 떠올리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죽은 척하고 4억 8천 빚을 만들고 날 버리고 도망가려 했잖아요. 안 돼. 이대로 보낼 순 없어.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112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신고하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사기요. 제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4억 8천만 원이요. 명예 도용 사건이시군요. 신고인분 성함이. 그때 도윤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도윤이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그래요. 도윤이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아. 네? 정말 가는 거니? 도윤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네, 가야죠. 엄마는 어떻게 하고? 엄마는 알아서 사세요. 4억 8천을 어떻게 갚아?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도윤이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도윤아 제발. 저는 도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발 가지 마. 엄마랑 같이 해결하자. 응?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도윤이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결정했어요. 이게 저한테 최선이에요. 최선이라고? 엄마를 버리는 게 최선이야. 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도윤이는 문을 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야, 이도윤. 하지만 도윤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이 나쁜 놈. 저는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112입니다. 아까 신고하려던 사람인데요. 아, 네. 명예 도용건이시죠? 네. 신고하려고요. 제 아들이 제 명의로 4억 8천 대출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도윤이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명예도용 피해를 보셨다고요? 네. 제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은행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총 4억 8천만 원이요. 경찰관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드님이 어디 계신가요? 방금 출국하려고 나갔어요. 출국이요? 네, 방콕으로요. 인천공항으로 갈 거예요. 경찰관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공항에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노트북에 증거가 다 있어요. 노트북을 켜서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명단, 계좌 이체 내역, 조직 정보. 이건 상당히 큰 사건이네요. 경찰관이 놀란 표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전부 복사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경찰은 USB에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위조 여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아들이 이준호라는 가짜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어머님. 경찰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공항에서 연락 왔어요. 아드님 출국 저지했습니다. 그래요. 곧 연행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 아들을 경찰에 넘긴 거였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도윤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 하나가 침대 위에 있었어요. 열어보니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억 8천 빚 중에 100만 원. 봉투 안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것밖에 못 드려요. 엄마 건강하세요.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오후 2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연행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 검거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사 받으러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갈게요.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도윤이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도윤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다른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6개월 전 통장을 맡긴 것, 도윤이가 사라진 것, 교통사고 소식과 장례, 그리고 은행에서 온 대출 연락. 그래서 아드님이 살아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어제. 아니, 오늘 새벽이요. 집에 나타났어요. 경찰관은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 조직적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트북에서 봤어요. 피해자가 최소 37명이고 피해액은 20억이 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대출권은 명예도용으로 처리될 겁니다. 하지만요. 일단은 어머님이 갚으셔야 해요.
나중에 아드님 재산 환수해서 변제받으실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기태였습니다. 사장님, 최기태 씨, 신고하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경찰한테서 연락 받았어요. 저도 피해자니까요. 최기태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한 건가요? 네, 더 이상 당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인데. 사장님, 도윤 씨가 먼저 사장님을 버렸어요. 최기태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장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재판받을 거예요. 사기죄로요. 형량은요? 피해 규모가 크니까. 최소 5년은 받을 겁니다. 5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리고 조직도 같이 무너질 거예요. 도윤 씨가 증거를 많이 남겨놨으니까요. 장민호도요? 네. 보스까지 다 잡힐 겁니다. 최기태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김하영도 잡혔어요. 공항에서 같이 검거됐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빚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도윤 씨가 빼돌린 15억 환수하면 사장님 빚 갚는 데 쓰일 거예요. 정말요? 네. 피해자 우선 변제 원칙이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해요, 최기태 씨. 도와주셔서. 천만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왜요? 사기 조직을 무너뜨렸잖아요. 제가 2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최기태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빈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윤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도윤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을 치웠어요. 그리고 도윤이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노트.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저를 버렸으니까요. 저는 정은숙입니다. 제 아들을 경찰에 넘긴 여자입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4억 8천의 빚에서 벗어나고 다시 빵집을 운영하면서요. 도윤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도 이제 내 길을 갈게. 그리고 언젠가 내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그때는 다시 얘기하자.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용서받을 수 없는지.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저는 그냥 살아갈 겁니다. 제 인생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빵집을 열었어요.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빵을 사갔습니다. 사장님, 요즘 좀 어때요? 단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드님 일. 신문에서 봤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도윤이의 사건은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20억대 투자 사기 조직 검거. 효자 가장한 사기꾼, 친무명의 도용까지. 기사 제목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오후쯤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조사 때문에 한 번 더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어머님 면회를 신청했는데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면회요? 네.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도윤이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도윤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다음 날 저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면회실에 들어가니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도윤이는 초췌해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윤이도 수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신고하셨어요? 내가 날 버렸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4억 8천 빚을 떠안기고 도망가려 했잖아.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말 그만해.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넌 선택했어. 엄마를 버리기로. 엄마. 그러니까 난 널 경찰에 넘긴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지겹다. 저는 일어서려 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하영이 뱃속에 아기가 있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3개월 됐대요. 제 아기예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하영이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더 급하게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발 하영이 좀 만나주세요. 혼자 구치소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 여자를 만나? 엄마, 제발요. 그 애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다고? 15억 받아간 공범인데. 그건 제가 시킨 거예요. 도윤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하영이만은 도와주세요. 아기 때문에라도요. 저는 도윤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도윤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어요.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와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기라니. 제 손주가 생기는 건가요? 하지만 그 아기의 엄마는 도윤이와 함께 저를 배신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김하영이 서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하영은 배가 약간 불러 있었어요. 하영 씨. 죄송해요, 어머님. 도윤 오빠한테서 들었어요. 오늘 오신다고. 하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도관이 옆에 서 있었어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하영과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거요.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도윤 오빠가 어머님 명의로 그렇게 큰 빚을 만들 줄은요. 알았으면 말렸겠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도윤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15억을 받았잖아요. 그건 도윤 오빠가 제 계좌에 넣은 거예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하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엄마가 돼요.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우죠? 하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오빠도 교도소 가고 저도 여기 있고. 아기는 누가 돌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 죄송해요. 하지만 이 아기만큼은요. 하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기는 어머님 손주잖아요. 저는 하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주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하영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구치소를 나와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손주. 제 손주가 태어난다니. 하지만 그 아기는 저를 배신한 두 사람의 아이였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최기태가 빵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구치소 다녀오셨어요? 네. 도윤 씨 만나셨어요? 네. 그리고 하영이도요. 저는 최기태에게 임신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최기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기라니. 네. 3개월 됐대요.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그래도 제 손주인데. 사장님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최기태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최기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라면 일단은 지켜볼 것 같아요. 지켜본다고요? 네. 하영 씨가 정말로 반성하는지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지요. 그렇군요.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최기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영의 배 속에 있는 아기. 제 손주. 미워해야 하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졌어요. 다음 날 검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김하영 씨 변호인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처요? 네. 임신 중이라 집행유예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머님 의견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이시니까요. 제가 결정해야 하나요? 네. 합의하시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영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처벌받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빵집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은숙입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경찰에 넘긴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손주가 태어난다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결정은 제가 혼자 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빵집을 열고 손님을 맞고 문을 닫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하영의 배 속에 있는 아기. 제 손주. 그리고 검찰에서 기다리는 제 답변. 목요일 오후 최기태가 빵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결정하셨어요? 아직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그러세요. 최기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족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제 동생이었어요. 제 돈 8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죠. 저는 놀라 최기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미쳤죠. 경찰에 신고하고 동생을 찾아다녔어요. 최기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했어요. 왜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최기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기태 씨, 전 다르잖아요. 뭐가요? 도윤이는 절 이용했어요. 죽은 척까지 하면서요. 맞아요. 도윤 씨는 잘못했어요. 최기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장님, 아기한테 기회를 주세요. 하영 씨한테도요. 기회요? 네. 하영 씨가 정말로 반성한다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다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금요일 아침 저는 구치소로 다시 향했습니다. 하영을 만나러요. 면회실에 들어가니 하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님, 앉아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결정을 내리러 왔어요.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정말로 반성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도윤이랑 저를 배신한 거, 15억 받은 거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하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거예요? 돈은 어떻게 벌고요? 모르겠어요. 하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혼자서요. 네. 도윤 오빠는 한동안 못 나올 테니까요. 저는 한참을 하영을 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영 씨. 네, 어머님. 제가 합의해 줄게요. 정말요? 하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첫째, 15억 전액 반환하세요. 네, 당연히 그럴게요. 둘째, 아기 낳으면 제가 키워요. 하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당신은 아직 어려요. 아기 키우면서 제대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 제가 키우다가 당신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그때 돌려줄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 조건이에요. 하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셋째. 네? 도윤이랑 헤어지세요. 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도윤이는 당신한테 독이에요. 아기한테도요. 하지만 저는 도윤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영 씨, 제대로 된 인생 살고 싶으면 도윤이랑 헤어지세요. 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약속해요. 네, 약속할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도윤이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교도관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도윤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하영이 만나고 오셨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합의해 주기로 했다. 도윤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감사하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영이한테 헤어지라고 했어. 네? 너한테는 독이야. 하영이한테도 아기한테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조건이야. 하영이도 받아들였어. 도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날 어떻게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저는 도윤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도윤아, 넌 교도소에서 반성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엄마. 그리고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손주 얼굴도 보여줄게. 저는 도윤이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영은 집행유예를 받게 될 거예요. 도윤이는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직 보스 장민호는 10년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3개월 후 하영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하영은 침대에 누워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예쁘죠? 응. 저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도윤이를 닮았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은서. 은서요. 응. 은혜로운 서쪽.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야. 좋은 이름이네요. 하영은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은서야. 저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잘 키워주세요. 그럴게. 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한 달 후 하영은 출소했습니다. 저는 은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이 이제는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65의 나이에 다시 육아를 시작한 겁니다. 최기태가 가끔 찾아와 도와줬어요. 사장님, 아기가 사장님 닮았네요. 그래요? 네, 예뻐요. 저는 은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기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줬어요. 하영은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은서를 보러 왔어요. 어머님, 은서 잘 지내죠? 응, 잘 먹고 잘 자. 다행이에요. 하영은 은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곧 데리러 올게. 하영 씨, 천천히 해요. 저는 하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대로 준비되면 그때 데려가세요. 네, 어머님. 감사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걸어다니고 말도 했어요. 할미. 그래, 은서야. 저는 은서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하영은 식당 주방장이 됐어요. 제법 돈도 모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은서 데려가도 될까요? 준비됐어요? 네. 작은 집도 구했어요. 저는 은서를 봤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은서 데려가세요. 어머님.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요. 당연하죠. 어머님은 은서 할머니시잖아요. 그렇게 은서는 하영에게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은서를 만났으니까요. 어느 날 도윤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은서 사진 고마워요. 제가 나가면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용서를 구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은숙입니다. 제 아들을 경찰에 넘긴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주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사는 여자이기도 하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내린 선택들을요. 아들은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고, 며느리는 열심히 살고 있고,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용서와 복수 사이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 도윤아, 내가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은서와 함께 3년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이제 5살이 됐어요. 유치원에 다니며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미,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할미한테 보여줘. 은서가 그린 그림에는 3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야? 엄마, 할미, 그리고 나. 아빠는 없었습니다. 하영은 약속대로 도윤이와 완전히 헤어졌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아빠? 아빠가 누구야? 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빵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그 남자는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도윤아. 엄마. 도윤이었습니다. 5년형을 받았는데 모범수로 3년 만에 가석방된 거였어요. 너 언제 나왔니? 어제요. 도윤이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빵집에 있던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일단 일어나. 저는 도윤이를 일으켰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가게 안쪽으로 도윤이를 데리고 갔어요. 앉아. 도윤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3년 만이네. 네. 교도소에서 어땠니? 힘들었어요. 하지만 많이 반성했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전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엄마를 이용하고 죽은 척하고 빚까지 떠안겼어요. 알고 있어. 교도소에서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요. 도윤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한참을 도윤이를 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알아요. 3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죄송해요. 은서 키우면서 빵집 운영하고 빚도 갚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빼돌린 15억 환수하는 데만 2년 걸렸어.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다 갚았어. 4억 8천 전부. 도윤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갚을게요. 이제부터라도요. 너한테 돈이 어딨어? 일자리 구할게요.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은서 보고 싶니?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봐도 돼요. 내 딸인데.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돼. 일자리 구하고 성실하게 살고. 저는 도윤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은서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 네, 꼭 그럴게요. 그때까지는 은서 만나지 마. 네? 은서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 지금 만나면 혼란스러워할 거야. 도윤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그날 이후 도윤이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발목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과자는 안 받습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만. 계속되는 거절에 도윤이는 지쳐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최기태가 도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윤 씨한테 일자리 하나 소개했어요. 정말요? 네. 제 친구 공장인데 거기서 일하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최기태 씨.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도윤이는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윤이가 빵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왜? 이거요. 도윤이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제 월급이요. 300만 원이요. 엄마가 갚으신 빚 제가 갚을게요. 조금씩이지만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도윤아. 네, 엄마. 정말. 달라진 거니? 네, 정말이에요. 도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은서한테도 부끄럽지 않게요. 저는 한참을 도윤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믿어볼게. 엄마. 도윤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도윤이를 안았어요. 3년 만에 제대로 된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네? 한 번만 더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야. 네, 알아요. 그날부터 도윤이는 매달 300만 원씩 저에게 갖다 줬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엄마 이제 은서 만나도 될까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에 와. 은서 데리고 있을게. 토요일 오후 도윤이가 왔습니다. 손에는 큰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은서는요? 안에 있어. 그런데 도윤아. 네? 은서한테 아빠라고 하지 마. 아저씨라고 해. 네? 은서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천천히 알려줄게. 알겠어요. 저는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야, 나와봐. 네, 할미. 은서가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도윤이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누구예요? 아저씨야. 할미 친구. 도윤이는 무릎을 꿇고 은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은서야.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거 선물이야. 도윤이가 인형을 건넸어요. 은서는 신나서 인형을 받았습니다. 와, 고마워요. 도윤이는 은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라니. 이렇게 예쁘게 컸다니. 아저씨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은서가 너무 예뻐서. 정말요? 히. 은서는 웃으며 인형을 안았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는 은서와 함께 놀았습니다. 블록도 쌓고 그림도 그렸어요. 은서는 금방 도윤이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저씨 재밌어요. 그래?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정말요? 약속. 응, 약속. 도윤이가 돌아간 후 은서가 물었습니다. 할미, 저 아저씨 좋아요. 그래? 응. 다음에 또 와요. 그럼. 자주 올 거야. 저는 은서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줘야겠죠. 저 아저씨가 내 아빠라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도윤이가 정말로 변했는지 더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정은숙입니다. 제 아들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확신할 수 없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속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가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또다시 저를 속이는 건지 시간이 말해주겠죠. 그때까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은서를 위해서라도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았어요. 공장에서 승진도 하고 작은 원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은서를 만났어요. 아저씨, 은서야. 이제 7살이 된 은서는 도윤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뭐하고 놀까? 공원 가요. 그네 타고 싶어요. 그래 가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도윤이가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은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미,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저는 놀라 은서를 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유치원 친구들이 그러는데 저 아저씨 저랑 닮았대요. 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닌가 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줘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은서야, 할미가 얘기해 줄게. 네, 저 아저씨가. 은서 아빠 맞아.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런데 아빠가 한동안 멀리가 있었어. 그래서 은서가 기억 못하는 거야. 왜 멀리 갔어요? 그건 아빠가 잘못을 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지. 은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아빠한테 물어보자. 다음 주 토요일 도윤이가 왔을 때 은서가 달려갔습니다. 아빠. 도윤이는 놀라서 멈췄어요. 뭐라고? 아빠. 할미가 알려줬어요. 은서가 도윤이를 껴안았습니다. 도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은서를 안았어요. 은서야. 아빠 이제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응, 아빠가 계속 은서 곁에 있을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영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영 씨, 무슨 일이에요? 은서 좀 봐도 될까요? 은서는 자고 있어요. 저는 하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님, 사실은. 하영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 재혼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저는 놀라서 하영을 봤습니다. 그래서요. 은서를 데려가고 싶어요. 제 새 남편도 은서를 받아들이겠대요. 이제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5년 동안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키워야죠. 하영 씨 은서는 이제 도윤이를 아빠로 알아요. 네? 일주일 전에 얘기해 줬어요. 은서도 받아들였고요. 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도윤 씨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님 약속하셨잖아요. 도윤 씨랑 헤어지겠다고. 나한테 한 약속이지 은서한테 한 약속은 아니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서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게 도윤이든 당신 새 남편이든.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전 은서 엄마예요. 알아요. 그래서 하영 씨가 결정하세요. 뭐요? 은서를 데려갈 건지 아니면 여기 두고 갈 건지요. 저는 하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은서를 데려가면 도윤이도 따라갈 거예요. 그럼 하영 씨 새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요? 일주일만요. 알겠어요. 하영이 돌아간 후 저는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도윤아, 하영이가 왔었어. 하영이가요? 응. 은서 데려가겠대. 전화 너머로 도윤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럼 은서를 아직 결정 안 났어. 하영이가 생각하고 있어. 엄마 전 은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가 엄마니까. 일주일 후에 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영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 강민수예요. 안녕하세요.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두 사람을 앉혔습니다. 결정했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서는 여기 두고 가려고요. 정말요? 네. 민수 씨랑 얘기했는데 아직 은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대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준비되면 그때 모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하영을 봤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어머님. 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제대로 준비될 때까지요. 그럴게요. 하영은 은서를 보러 갔습니다. 자고 있는 은서를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윤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아, 하영이가 은서 두고 갔어. 정말요? 응.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키워야 해. 네, 엄마. 꼭 그럴게요. 그날 오후 도윤이가 왔을 때 우리는 셋이 함께 앉았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아빠? 아빠가 예전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도윤이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한테도 나쁜 짓 했고 엄마한테도 그랬어. 그래서 한동안 멀리가 있었던 거야. 벌 받으려고.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빠 달라졌어. 은서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아빠 괜찮아요. 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열심히 사니까요. 할미가 그랬어요. 도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야, 고마워. 아빠 믿어줘서. 응. 나 아빠 좋아.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 같았어요.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도윤이는 공장에서 또 승진했습니다. 이제 과장이 됐어요.
엄마, 이제 은서 제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방 2개짜리 집도 구했어요. 도윤이는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은서 방도 따로 있어요. 저는 계약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은서 데려가. 엄마. 하지만 주말마다 할미 보러 와야 해. 당연하죠. 그렇게 은서는 도윤이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은서가 왔으니까요. 할미, 보고 싶었어요. 할미도 은서 보고 싶었어. 저는 은서를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왜? 엄마가 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전 계속 나쁜 길로 갔을 거예요. 도윤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원망했어요. 친엄마가 어떻게 날 신고할 수 있냐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가 절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엄마도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니에요, 엄마. 고마워요. 도윤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은숙입니다. 제 아들을 경찰에 넘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돌아왔어요. 진짜로 변해서요.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린 모든 선택들을요. 때로는 사랑이 가혹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도윤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제대로 된 아빠가 됐으니까. 은서야, 할미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랑 함께 건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나요?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었나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분노도 필요하고 복수도 때로는 정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주는 거죠. 변화를 믿는 거고요. 쉽지 않아요. 저도 5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해요. 아들도 손주도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